모든 건 다 투명하게 다 보여드리고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거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력자분들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노선이 보통 고정 노선이 또 이제 뭐 물량 같은 경우도 뭐 고정 물량이 있고 뭐 이런 게 종류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뉘어지는? 일단 고정 노선은 센터를 기점으로 어디를 가느냐 코스가 되겠죠. 네. 이제 그거는 센터들마다 조금씩 틀리니까 어떤 센터에 어느 동네에 있는 센터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 센터인지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각 그 오더 나오는 걸로 저희 기사들이나 차주님들한테 배치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회사에서 선택을 해주시는 기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거주지. 우리 그 차주님들이 이제 주로 거주지가 다 틀리시잖아요. 한 군데 계시는 게 아니니까 그쪽 방향으로 될 수 있으면 코스를 정해드려요. 그러면 노선에 따라서 물량은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는 있어요. 부분이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배차 같은 경우는 이쪽 지금 하나 RFS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배차는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야간에 운행하는 패턴이 있고, 그러니까 오다가 야간에 나와서 새벽에 운행하는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주간에 배차를 해드리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각 화주 내지는 원청에서 오다가 마감하는 시간에 맞춰서 오다가 나오면 그거를 정리를 해서 각 차주님들한테 이제 분리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 스케줄을 미리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기사님들께서? 기사님들께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주 위주의 배치를 해드리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또 차라는 게 항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차는 고장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사고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거는 나 외에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가정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미리 얘기를 못 해줄 경우도 있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업무를 조율을. 그러면은 보통 이제 배정이 되면 이제 배송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목적지까지. 그러면은 보통 그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혹시? 하차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몇 시까지 도착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안에 아니면 내일 중, 오전 중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면 거의 물건을 받는 하차지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받아서 다시 또 재판매 내지는 재분류해서 다시 또 배송을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시간 제한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11시에 출발을 해서 3시까지 도착을 해야지만 하차지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또 아침에 배송을 해줘야 되니까 그럴 때 시간 제한이 있어요. 몇 시까지 와달라. 근데 그럴 때는 이제 그 시간에 맞춰드리는 거고 오전에 와달라 그러면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가시는 거예요. 그럼 배차를 받는 이제 시스템이 뭐 여기 지역에 지금 A라는 지역에 가 있는데 뭐 갑자기 막 D라는 지역으로 막 갑자기 배정이 나서 뭐 몇 시간씩 뭐 이동을 해야 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혹시 배정이 되지 않나요? 그거는 없고요. 그렇게 되기는 힘들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물류센터 내지는 화주나 원청에서 오다가 마감한 시간이 있어요. 오전에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오후에 마감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그게 나오는 업체 내지는 그 지역에 가 있는 거죠. 저희 차주들이나 기사들한테 그 시간대에 맞춰서 다시 재배치해서 거기에 가서 집결돼 있도록 그렇게 하면 멀리는 안 가는 거죠. 대신에 하차지가 좀 변경이 되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산을 가야 되는데 양산에 물량이 없어서 오다가 안 나와서 부산을 가야 된다 이런 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상차를 하는데 원격으로 멀리 가야 된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드물죠. 그럼 뭐 그렇게 노선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이러면 또 뭐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그것도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원청에서 내지는 화주 측에서 상차지가 변경이 되는 경우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별도로 청구를 해서 이동거리에 따라서 이제 별도의 운송료를 좀 첨부해서 받기도 해요. 그럼 이제 기존에 개인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제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RFS 쪽으로 이렇게 소속이 되어서 일 진행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가능한가요?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개인 차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지입 차량을 얘기를 하는데 네. 지입 계약을 이제 되죠. 네. 그러면 개인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운행을 하다가 직접적으로 화주나 대기업이나 같은 데다 오더를 따오기 사실상 좀 힘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콜발이라는 걸 하세요. 근데 콜발이 하시다 보면 용어가 이제 잘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다 보면 본인이 직접 오더를 보고 잡아서 움직여야 되고 또 결제까지 다 받으셔야 돼요. 근데 결제받는 과정에 또 약간의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다 보니 이거를 이제 운송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자 하는 개인 차량들이 많으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도 저희는 상관없어요. 대신에 저희가 있던 물량을 그분한테 배정해도 똑같이 배정을 해드릴 거예요. 다만 차만을 본인이 가지고 오신 거고, 다만 저희가 이제 하면서 위스탁 계약을 쓰시면 돼요. 계약서. 네. 보통 이런 뭐 경력자분들께서 넘어오시는 경우는 어떤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보통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화물을 어떤 뭐 원청이나 네. 그 다음에 화주나 대기업에서 직접 오더를 받을 수 없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계약 조건이 또 안 맞는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그러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지문을 내가 컨택을 해서 운송을 해드리고 그거를 개인적으로 세무위원회에서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결제를 받으셔야 돼요. 네. 근데 이 결제 받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비일비재해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마감을 해가지고 네. 10일 날 주기로 했는데 네. 10일 날 돈이 안 들어오고 20일 날 들어오고 늘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운전을 계속 하고 있어요. 운전하고 있고 밤에도 운전을 하셨는데 이걸 계속 신경 써서 돈 달라고 전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띠끼는 분도 많아요. 못 받으시는 분들. 아.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현금 흐름이 조금 원활하게 그렇죠. 돌아갈 수 네, 있게끔 네. 회사 근데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운송사랑 하나RFS를 예를 들면 위스탁 계약을 맺어서 운전을 하시면 정해진 날짜에 저희가 운송료를 드리니까 그러면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계산서 발행하고 내가 돈 안 들어오면 뭐 전화다 대고 뭐 싸봐야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데 그럴 염려가 없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 역할을 회사가 해주는 거지 하나RFS가. 만약에 일을 하다가 네. 차량이 뭐 고장이 난다거나 갑자기 집에 경조사 이벤트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차질이 있을 때 혹시 차주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부담은 좀 되세요. 네. 뭐냐면 내가 고정 코스를 월요일부터 뭐 토요일까지 고정 코스를 계속 뛰고 있는데 네. 가정사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개인 사정이라는 게 없을 수는 없고 개인이 안 아플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럴 때는 운전 중에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운전 중에 사고밖에 없으니까 네. 개인 대소사 같은 경우는 경조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얘기해주면 대체 차량을 바꿔드려요. 차량을 그러니까 다른 데서 뛰고 있는 차량을 그 대신 투입을 해드리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운송사랑 계약을 하면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는 도중에 물건을 싣고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나셨어. 그러면 이거 빨리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 물건이 제 시간에 도착을 네. 못할 것 같다 그러면 그만큼 다른 대책을 마련해 줘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운전자가. 그래서 회사에 할 수 있는 건 견인을 한다든가 네. 대체차를 투입해서 네. 배송을 한다든가 그럼 주중에 뭐 바꿔서 뭐 지게차로 또 움직여야 되고 이런 대체를 하고 비용 정산은 직접 그 차주가 네. 정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요즘 그러면 우리 요즘에 운송이나 뭐 물류 회사가 네. 진짜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러면은 이제 화물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고 듣고 확인해야 오래도록 네. 일을 할 수 있을지, 또 그게 또 어떤 회사 선택의 지표가 될 수 있는지, 또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게요.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항상.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그 판단까지 가는 걸 시장 조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각 사이트에 올라오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고는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시장 조사를 많이 하시라는 거는 많은 업체를 다니시면서 상담을 해보시고 본인이 판단에 이 업체를 믿고 갈 수 있는 업체인지를 판단하시는 건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차라는 게 1, 2천원 금액이 아니잖아요. 네. 많게는 2억까지도 넘어가는 금액이니까 근데 그 금액을 투입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회사가 어디랑 거래를 하고 있는지 운송사가 어디 업체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대기업을 끼고 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수입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중소업체를 끼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개인 회사들이라고 일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좀 수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냐면 수입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결국에는 내가 운송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같이 연관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시장 조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그래서 이 회사가 조금만 이제 좀 뒤져보시면 어디랑 거래하고 있는지가 나올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시면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통 요즘 화물차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한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분들한테 정보를 또 많이 아. 캐치를 하세요. 네. 그리고 보다 확실한 건 그거예요.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확실하죠. 이제 우리 하나 RFS라는 회사에 소속된 기사분들의 만족도라든지 네, 이사님의 어떤 견해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생각들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 기사님들의 만족도를 먼저 말씀드리면, 만족도라고 하면 뭐가 있겠어요? 돈이죠. 네. 돈을 많이 벌어가면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뭐 회사가 좋다고 회사가 대기업이라고 좋은 게 아니고,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떨어지는 게 많아야 만족도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회사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그 기사님들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잖아요. 네. 운송사가 있으면 지입차님들이 우리 살 수 있어야 운송사도 사는 거라, 네. 그 만족도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저희도 그만큼 매출을 띄우게끔 해드리고, 그 매출을 띄우려면 그만큼 더 많은 오다가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오다가 있다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운송료가 너무 낮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운송료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고, 네. 그만큼 오다가 더 많아야 되고, 그거를 충분하게 여러 차주님들한테 분배를 해드렸을 때, 그리고 평균적으로 수입이 평균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됐을 때 그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사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800이나 2,000만 원이라는 매출을 찍기가 사실상 쉬운 건 아니에요. 잠도 못 자고 밤에 일해야 되고 새벽에도 하루에 몇 시간씩 운전해야 되고, 그만큼 돈을 버시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가시는 거고, 그만큼 이제 만족도를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다만 저희가 표면적으로 느끼고 일단은 뭐 그렇게 되든 다들 만족하고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운행 내역이라든지 운송료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지도 않고 좀 쉽게 말해 떼어먹는 회사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하나 RFS에서는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나요? 그렇죠. 간혹가다 저희 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그날 운행했던 거를 월 마감 치면서 날짜별로 운행 코스하고 운송료를 기입을 해드려요. 매달 기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는 제 날짜에, 그러니까 본인이 작성하신 장부가 있고, 항상 기사님들이나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운행하는 코스는 다 기입하시니까, 그러면 저희랑 비교를 해서 장부가 안 맞은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누락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더 낼 수도 있고, 이제 그걸 맞춰서 합리화되면 지정한 날짜 운송료를 지급을 해드리고요. 운송료를 지급을 안 한다는 이유는 아마 그런 얘기 같아요. 아마 운송료를 생각보다 많이 뗀다는 거, 수수료나 그 다음에 지입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뗀다는 그런 아마 개념으로 아마 받아 듣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럼 하나 RFS에서는 그런 부분 일지에 있어서 좀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같이 관리하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차주임들하고 저희가 회사하고 같이 관리해서 같이 장부 맞춰보고. 근데 사실상 그렇게 안 하는 경우는 조금 문제가 좀 있죠. 그러면 신뢰도가 안 생기잖아요. 믿고 들어왔는데 이게 내역이라는 것 자체를 보여주지 않고 운송료 자체가 얼마라는 걸 얘기 안 해준다면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각 차주님한테 만족도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얘기해주면서 서로가 이제 신뢰도도 쌓이고, 그렇게 서로 간에 이제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사님이 생각을 하시는 하나 RFS의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일단은 믿고 가셔야 되는 회사예요. 믿을 수 있는 회사고, 규모는 작아요. 일반 운송사에 비해서 운송사 뭐 7, 8년, 10년 넘은 회사도 있고, 매출도 뭐 200억, 300억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소규모지만 정예화되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예화되어 있는 데에서 그만큼 벌어가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창출해 드릴 수도 있고,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표님이야 모든 직원들이 많이 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사님들이 내주는 차주님들이 해주시는 것만큼 그만큼 띄워주셔야 저희도 돈을 버는 거고, 그렇죠. 또 그분들한테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 보다 많은 물량을 갖다 드리는 거. 그래서 저희만의 강점은 낮밤이 없다는 거죠. 밤에도 그렇고, 항상 모든 건 오픈돼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고가 낮에만 나리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이게 어떻게 처리를 해주고 화주한테 어떻게 처리를 하고 하차지어서 어떻게 처리해 이거를 믿고 진행할 수 있는 거는 하나 RFS에서 모든 걸 뒷받침해 준다. 그래서 저희 하나 RFS는 믿고 가실 수 있는 회사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덕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 하나 RFS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절대 저희 하나 RFS는 그런 경우는 없고 처음과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모든 건 다 투명하게 다 보여드리고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거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